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닉스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 근데 실적 아시죠? 실적. 이래요, 적자예요. 올해 예상 적자가 4분기 예상치 2,700억까지 더해서 8조 4천억에 가깝습니다. 8조 3,949억이 예상 적자로 잡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신고가다. 왜 이런 상황 나올까요? 여기 보면 돼요. 20년 5조 찍혔죠. 이익이. 21년 12조 찍혔죠. 성장했죠. 100% 이상.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근데 주가는 이렇게 됐어요. 21년도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내렸고 21년도에 실적이 22년 초에 나오죠. 더 내렸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선반영합니다. 이때 내리는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린 거예요. 내가 고가에 물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거의 3년이 돼서야 이제 회복 구간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실적을 보고 쫓으면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요. 그렇죠? 물론 매수하는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 구간에 실적을 보고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원래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예요. 그런데 이 추격 매수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추격 매수가 있고 고가에서 쫓아 들어가는 추격 매수가 있는데 고가에서 쫓아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보세요. 자, 한미반도체 어때요? 하이닉스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한미반도체 6배 올라가죠. 이것뿐입니까? 리노공업 늦었지만 하이닉스의 바닥을 보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또 있죠. AD 테크놀로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다 하이닉스를 토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그냥 미친 듯이 빠져요. 그럼 하이닉스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지금 제가 밑에 올려둔 반도체 종목들은요, 다 달라요. 하는 일이. 자, 한미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장비를 납품합니다. 그리고 HBM이라고 하죠. HBM을 만드는 후공정 장비를 납품을 해요. 그래서 먼저 올라간 겁니다. AI 반도체 때문에. 그 다음 리노공업 있죠. 이건 AI 반도체는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메모리 없이 동작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AI 반도체의 수요가 쏟아진다는 건 리노공업의 일감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면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온다는 거고,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왔을 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일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AD 테크놀로지는 뭘까요? 이건 설계업체하고 그리고 이 설계도를 받아다가 만들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는 대기업이에요. 물론 설계업체도 대기업이죠. 설계업체를 따져봐라. 그럼 뭐냐면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 이런 데예요. 애플까지 포함해서. 요즘에는 테슬라의 그 도조칩도 그쵸, 설계를 이 테슬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쵸, 이 테슬라까지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운드리 업체에서 맡아서 한다. 그럼 파운드리 업체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 파운드리, TSMC, 그쵸, 뭐 미국에 있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기준이 되는 게 ARM이에요. 암, 그쵸? 암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팔았죠.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운드리 업체에서 잡일을 맡아서 하는 게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오늘 21% 올라요. 그렇죠. 저는 아쉽게도 가온칩스를 매수를 못하고 AD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했거든요. 어저께. 근데 가온칩스가 오늘 더 많이 올라가네. 이런 부분 발생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주식시장의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건 대형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실적도 위쪽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 확인하고, 그렇죠? 하이닉스 확인하고 삼성전자 확인하고,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뭐 다 내려갖고 뭐 꿈틀꿈틀 꼼지락꼼지락 내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시세가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차트가 이렇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종목을 잘못 잡잖아요. 20, 30%씩 물려요. 이런 거 한 방, 이런 거 한 방, 그쵸? 이런 거 한 방.
맞으면 금방 깡통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기준이 되는 게 하이닉스다. 이번 해에는 원래 삼성전자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쵸, 반도체 관련주들을 얼마에 잡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고가 매매만 진행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신고가 매매만 해요. 왜? 주도주는 신고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다 동일해요. 모두 동일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일합니다. 한미반도체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동일해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세가 그렇게 반영을 하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다른 데서 파봤자 답 안 나와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어떤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쵸?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오늘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그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시노펙스 볼까요? 자, 보세요. 신고가죠. 신고가에서 오늘 11%, 장중 고가가 23%까지 떴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신고가를 간 거예요. 시노펙스 실적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실적 안 좋아요. 그쵸? 안 좋아요. 시노펙스 시가총액 지금 4,300억이에요. 4,300억. 오늘 10% 이상 더 올라서 5천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5천억짜리 회사의 이익이 129억밖에 안 돼요. 밸류에이션 때려보잖아요. 이거 그냥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주가 더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 미래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내가 숫자를 정해서 거기다가 넣을 건데 그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싹 다 막고자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올려보면 오늘 뭐 시장이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레고캠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5% 이상 수익 구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세 종목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는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이 신고가 종목에 대한 호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네 종목이 나갔는데 네 종목 다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테크윙은 오늘까지 강세 중, 갤럭시와 머니트리 마찬가지,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급등했습니다. 그쵸? 오늘 내리지만 자 보세요. 12월 21일, 그쵸? 12월 21일 정확하게 어저께 급등한 상황이 있고요. 어저께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다.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내용 때문이라고 그래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쵸? 올려봐도 마찬가지예요. 한익스프레스, 한동훈 관련주 급등했죠. 자, 어보브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단일가 거래 중입니다. 보세요. 어보브 반도체. 여기 보세요. 12월 19일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갭상승. 그쵸? 12월 19일 장 시작 전 신고가. 자, 모든 종목이 신고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이번에 무료로, 원래부터 무료였는데 입장 인원을 늘릴 겁니다. 1000분까지.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딱 1000분 다 찰 때까지 제가 무료로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간 남으면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이벤트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쵸?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을지, 이 내용까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간 되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그쵸?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반도체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높아요. 비싼 거 맞습니다. 왜? 적자니까. 적자인데 지금 이거 시가총액 100조씩 가잖아요. 뭐 재산이 많아서? 아니죠. 주식은 재산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에 빗대어서 주가의 상승폭, 그리고 주가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권리금 같은 거죠. 내가 1년에 1억 버는 그 편의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의점이 1억 누가 나한테 준다 그러면 그 편의점 팔까요? 안 팔잖아요. 그죠? 권리금이 뭐 한 3억 4억 되겠죠. 그죠? 1년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러면 그 권리금에 대한 걸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멀티플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실적이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거다.
근데 지금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라고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실적 좋잖아요. 주가가 더 좋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이닉스를 토대로 내가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요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를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반도체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담아놨는데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테슬라가 잘 팔려 반도체 수요 늘어나겠죠. 애플 잘 팔려 반도체 수요 늘어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AI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개화 시기에 들어왔어. 반도체 잘 팔리니까 하이닉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하이닉스 본다고 하이닉스 매수하나? 한미반도체 매수하면 되잖아요. 요런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 좀 힘들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랄까요 좀 제가 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SK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쵸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쵸? 제가 이 내용을 보낼 수 있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계속해서 이 신고가를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고가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한 3에서 5분 정도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